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또 한 주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단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9% 상승했고, 이외에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4월에 물가 지표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봤더니 또 역시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러면서 또 긴 주말, 미국에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 조금 쉬어가자라는 심리도 발동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일단은 견조하게 흘러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부동산 섹터와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 같은 종목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주들은 상승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자, 일주일 전체적으로 위클리, 지난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강한 반등세가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줬던 지난주의 전체적인 업종을 확인해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은 했지만 일주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틸리티 업종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로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면요.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기술주들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주와 팡 종목들을 확인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반면에 애플은 하락하면서 오히려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아마존도 0.22% 하락, 테슬라도 역시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가장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5% 가까이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이 가상화폐 때문에 채굴 때문에 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액면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좋은 흐름, 그리고 이외에도 칩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은 이런 영향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개인 소비 지출, PC와 관련된 지표들이었습니다. PC 물가 지표에 시장은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 연준이 물가 지표로 근원 PC 물가 지수를 가장 주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것을 좀 주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3.1% 각각 상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시 이것이 경제지표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4월에 CPI가 전년 대비 4.2% 오르면서 물가 상승의 공포를 촉발한 적이 있었죠. 이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이런 PC 물가 지수를 보고는 시장이 출렁거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두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물가 상승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1.6%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물가 상승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 오히려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양상이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슈는 바이든 행정부의 6조 달러 규모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6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지출 계획을 담은 바이든 정부의 첫 예산안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서 인프라, 공공보건, 교육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10년간 인프라와 소셜 프로그램에 4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도로와 교량, 공항과 같은 인프라 개선에도 170억 달러, 그리고 송수관 교체에 45억 달러, 그리고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130억 달러가 배정될 것이다라고 예산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6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에 더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역시 4조 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예산안을 늘렸지만 이것은 세금을 늘려서 충당하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이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도, 미국에서 확산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요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보고된 12,000여 건 가까운 이런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3월에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1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로 여행을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역시 가장 많은 여행객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에서의 코로나의 확실히 상승 속도, 확진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 백악관의 고위 인사가 이 코로나19 중국 연구소 기원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해봐라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백악관의 마지막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매슈 포틴저가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미국 정부가 재검토하는 동안 이 코로나 기원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포틴저 전 부보좌관이 이러면서 나는 90일 이내에 알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 과연 어떤 이슈가 나오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선 어떤 또 트리거가 될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또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자세한 마감 상황을 최혜원 캐스터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 5월의 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나스닥 지수는 5월 한 달 사이에 1.5%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 PC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금리는 그대로인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스윗스팟,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페드의 금리 스탠스가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은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도 낮은 $90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아이폰 12의 강한 판매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급 가전들은 지금까지는 수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5%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124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영국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특히나 영국의 보건장관은 이 얀센 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도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1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타뷰티입니다. 미국의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단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95달러였는데 이보다도 2배가 더 높은 4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대감 높아지면서 5% 넘게 상승했고요. 3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업체죠. 갭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EPS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세인 가운데 이 갭의 공급망 차질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4.8% 넘게 하락을 했고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3대 지수는 일단은 상승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가서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모두 상승을 아주 약하게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조금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주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너지주 이쪽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하고 경기 순환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 분야 대장주들이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오늘부터 해서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현충일이죠. 우리로 하면은 그 현충일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호재가 어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6조 달러 이상을 내겠다고 지난주에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이래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8월까지는 충분히 시장을 이끌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월말인데다가 지금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약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밈 주식, 특히 레딧이라든가 이런 각종 온라인에서 나오는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이런 주식들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쪽 극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테마에 따라서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순환매를 타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퍼링의 움직임이 조금씩 그래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금리를 약간이라도 올려서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갈라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테이퍼링의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좀 빨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봤을 때 이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호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네.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도 역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연달아서 그렇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뭐 경제 지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소개도 해주시면 개인 소비 지출 PCE 네. 3.1%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그 전달에 4.2%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밑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잘 크게 동요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나올 숫자들에 대한 뭐 기대, 우려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는요. 네. 6월 4일 날 지금 현지 시간으로 하는 미국의 5월 달 일자리 보고서입니다. 4월 달에 고용 쇼크가 왔었죠. 그쵸. 좀 26만 명, 뭐 100만 명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26명을 쪄서 근데 요번에 이제 보니까 한 67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달 연속으로 기대치가 달성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당탕 거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뭐 우리 제목이 지표를 보고 대응하고 숫자를 보기 전에 그 손을 멈추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네. 언제 폭발을 하냐면 6월 15일, 16일 FOMC 회의까지 네.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달에는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내일 국내 수출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 한 6개월 정도 코스피가요 수출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같은 지금.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뭐 5월달 벌써 20일까지 했는데 50% 이상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서 네. 요 숫자 확인하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도 테이퍼링에 이제 들어오느냐 등등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은 뭐 기대감에 있어서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가느냐. 자, 해석한다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한 수를 보느냐, 두 수를 보느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지표가 나쁘면 네. 한 수는 그럼 빼야 되겠다. 두 수는 뭐냐면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더 돈을 풀겠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죠.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한숨 뭐 반박자 늦게 가셔도 큰 뭐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투자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못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럴 때는 따라하기 좋은 주가들이 요새 기관들이 사는 것들을 따라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수급. 뭐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코웨이 대한항공도 이번에 연기금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뭐 보시다시피 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연 소비가 폭발하는 지점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고 일단 6월 15일, 16일 FOMC까지는 그 지표들을 딱딱 확인하시면서 가는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소개했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물가는 오르는데 뭐 이 금리는 안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질 금리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경기 회복상으로는 그래서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점점점 늘려가시면서 6월 15일, 16일 FOMC까지 여러분들이 쭉 그 전체 큰 맥락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6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는 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6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최영호 의원께서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디락스의 흐름도 그렇죠. 조금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그렇죠. 일단은 4월에 지난달 보니까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나왔어요. 기회적 매도는 좀 끝난 걸까요, 연기금? 근데 지금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단 연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든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안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장은 조금 지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일 거래 대금량이 30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 15조로 지금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도 관망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표 해석은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굿모닝 6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고문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꼭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일단 있었던 이슈와 우리 시장 이제 6월입니다. 오늘 뭐 5월 말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6월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최하우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글로벌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셀럽은 말했지 확인해 볼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은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미국 재무부에서 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인상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이를 인프라 부양책의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연설도 했는데요. 자, this is our moment. 우리의 시간입니다. 경제를 not just with, 부뿐만이 아니라 reverse work, 노동을 보상하는 그러한 경제를 건설할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프라 부양책 덕분에 미국의 올해 경기가 최대 4%까지 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주말 동안 발표된 바이든의 연설 내용, 앵커님과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결국에 6조 달러 규모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함께 역시 뭐 쓸 수만 없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또 세입을 걷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게 1993년도 클린턴이 증세한 이후에 28년 만에 증세입니다. 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요. 궁금하고요. 3.6조, 4천조예요, 이게. 근데 뭐 10년간 이걸로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뭐 개인 부분들이야 뭐 이제 부자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겠습니다만은 기업 증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이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증세를 할 때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에서 7% 정도 지금 주가죠. 주가에 대해서 2에서 7%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나 경제가 회복이 굉장히 왕성해질 때는 이것을 뭐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아까 이제 4%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미국 7%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7% 정도 경제 성장한다면 60년 만에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금 내고도 충분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게 상원을 통과할 것인가 그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나왔지만 어쨌거나 뭐 주가에는 초기에 굉장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에서 7%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V자 반등하는가도 우리가 잘 뭐 보시는 것이 이 증세에 대응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세금과 관련된 세입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는 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은 미국인들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현충일입니다. 여기에 따라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의 황금 연휴를 갖게 된 미국인들인데 이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만 3,7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기름값만 5조 2천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말한 패트릭 드한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입니다. 자, 가스 prices, 휘발유 가격이 몇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due to, 왜냐하면요. destinations, 목적지들, 즉 여행의 목적지들이 경제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이 마지막 줄 말미에 있는 summer driving season,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서 이 목적지들이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까지는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휴일이 하루씩 있으면 내수 소비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충일이 일요일이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앵커님,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국제유가 뭐 기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엄청난 인파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고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메모리얼 데이가 미국에서는 사실 휴가철의 시작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쵸. 방학입니다. 학기제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6월 달에 이제 방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연적 보복 소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이거는 접종의 효과입니다. 그쵸, 지금 뭐 지금 50% 이상이 2번 이상 맞았고 2번 이상 맞은 건 40%, 1번 이상 맞은 건 50%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저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21,600명이 어저께 나왔죠. 그쵸.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접종률도 이런 거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그러면 자기도 접종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뭐 상승의 효과를 지금 갖고 오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자 기름값 오르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 경제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내수가 60%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름값이 갖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크기 그쵸.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나. 근데 마침 이번 주에 또 큰 회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오페크 플러스가 그렇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증상 감산을 할 것인가 보여야 되고요. 주식으로 증시로 보면은 지금 비행기값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그다음에 미국은 또 크루즈 좋아하잖아요. 그쵸. 크루즈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백신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좀 높아지는 양상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고모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6월 8일 날 지금 맞으세요?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한번 맞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아픈 몸을 읽고 나서 또 경제지표 읽어드리는 남자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좀 경기 회복, 뭐 여행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5월은 암호화폐에게 좀 잔인한 달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더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리 실버트,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가상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셀럽입니다. Dear Bitcoin, 비트코인님아 제발 이번 휴일은 take off, 쉬어줘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처럼 코인 시장도 좀 쉬어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은 듯한 글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이었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역시 뭐 가상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제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휴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간 식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6월에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적으로 변동성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하고 그쵸.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가는데 그래도 베리 실버트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뭘 했냐면 네. 베리 실버트가 찍어줬어요.
알트코인에서 이거는 좋다 그랬는데 이거 뭐 한번 추천하는 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폭락은 안 하는 걸로 저도 확신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가요? 적어야겠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이클립스 코인, G캐시, 마나코인, 리버피어 이것들은 실버트가 보장하는 그래서 아주 급등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급락은 또 안 하는 코인들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지금 뭐 알트코인의 비중을 좀 많이 높이시는 분들도 이런 류의 이 알트코인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9,800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어디서 찾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실버트가 DCG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모션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뭐 한번 들어가셔갖고 가격 변동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비트코인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요. 그러니까요. 좀 걱정입니다만 이 중에서 저의 완픽은 이더리움이죠. 왜냐하면 7월 달에 지금 런던 하드포크를 지금 눈앞에 두는 호재가 있는 유일한 화폐 중에 커런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베리 실버트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확인을 했는지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저희 다시 보기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또 셀러운 마레지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출발 월요일인데요.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야 할지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을 확인해보고요. 그 종목의 대안주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도 괜찮아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김민수 대표님이야 저희 뭐 국박이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김병수 PB님이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 PB라고 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2대1에서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께 많이 배우면서 여러분께도 좋은 투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수 PB님 든든하게 저희 정보를 알려주시고 터세 부리지 마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저랑 이름이 한 글자 차이가 그렇네요. 예. 저도 다 김수, 저희 김수 트리오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오늘 예. 저희 월요일에 아주 좋은 조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잡담 그만하고요.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지난 금요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두 분 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북미 전기차 점유율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주목해봐야 된다. 현대위아가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한 분은
실적이 보인다. 현대위아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현대위아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해도 괜찮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두 분 모두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은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수 PB님께 들어볼까요? 현대위아의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위아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와 함께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북미 투자 행렬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품사 전반적으로 호황이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현대위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건데 전기차 시장, 특히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현지에 대응할 공장을 아마 늘리기 시작할 건데 요때 이제 현지 생산이 늘면서 부품사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특히 현대위아가 현대차그룹의 FA라고 하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죠. 요쪽을 담당할 경우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이제 기아는 경쟁력이 높은 이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요쪽 판매와 함께 이제 모빌리티 협업 전개 그리고 이번 미국 투자에 따른 BEV 생산 설비 증가와 함께 AGV라고 하는 무인 운반 차량 로봇이죠. 이쪽 제작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누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 내 2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순수 전기차 분야 BEV 분야에서 판매는 테슬라의 독식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20만 대 가량을 판매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2만 대, 폭스바겐이 한 1만 대, 그리고 닛산도 1만 대, 현대차 그룹이 7천 대였습니다. 근데 이 다음을 이제 대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45,000달러에 주행거리 450km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GM과 폭스바겐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2년 이후 현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미국 내 점유율이 2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때 현대위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병수 PB님은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식하고 있던 이 전기차 시장에 현대차가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현대위아도 함께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북미 시장 쪽에 앞으로의 전기차 현대 기아가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현대위아 실적이 보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쪽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그런가요? 들고 있고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반 테슬라죠. 테슬라 빼고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이 약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서 PB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미국 시장이 이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끌어왔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더 커지겠느냐 아니면 나머지 이제 뛰어드는 전기차 업체들이 더 커지느냐 여기를 바라봤었을 때 테슬라보다는 나머지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즉 여러 가지 라인업과 함께 변화 요인들이 더 큰 쪽이 반 테슬라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선봉장이 현대기아차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기아차를 많이 좀 짓눌렀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관련된 쇼트진 쪽인데 드디어 공장이 잠깐 문을 닫다가 열었다가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현재 10%대까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과 유럽 쪽에서 한 7.7%대까지 올라간 모습들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양호한데 네.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동차 쪽에 대한 변화들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들이죠. 엔진이나 구동 부품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의 부품들을 계속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이후 최고 실적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8%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대위아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현대위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뭐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난주에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현대위아가 조금 더 힘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위아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걸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 대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대안주 두 가지를 각각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현대위아의 대안주는 무엇인지도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전기차 시장 성장, 이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 한온 시스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한국 단자를 또 한 분은 갖고 오셨네요. 역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연결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한국 단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두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대안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과 한국 단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 또 부품주로 잘 아시는 종목들이실 텐데, 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한온 시스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죠? 네, 김명수 PB님. 김명수 PB님, 한온 시스템은 어떤 점을 좀 좋게 보고 계세요? 한온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온 시스템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한온 시스템은 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을 관리하는, 모터에서 반도체, 충전까지 이제 넓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이제 미래차 전반에서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역할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온 시스템은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에 이어서 글로벌 제2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특히 공조 부품의 가격은 이제 미래차 영역에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공조 모듈이라든지 또는 뭐 압축기 등도 7% 이상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중요도가 커졌는데 이제 검증된 제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주 구성 변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전기차 이외에도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주주 변경 때문에 2015년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가 70%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6년이 지났고 다음 달에 이제 인수 당시 설정한 옵션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인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관련해서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후보군으로는 한라그룹 플러스 산업은행 또는 LG그룹 플러스 칼라일 상호펀드, 뭐 SK그룹 이런 등이 언급되고 있고, 이러면서 아마 한온 시스템이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역시 뭐 지난주 금요일에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올해 뭐 작년 코로나 이후에 한온 시스템의 정말 차트를 보니까 굉장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는 바로 한국 단자죠. 한국 단자. 역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포인트로 한국 단자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한국 단자 어떨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또 시작이 한자로 똑같습니다. 네. 같이 비슷한 글자로 오늘 많이 시작하는데요. 아, 좋네요. 네, 한국 단자는 일단 중요한 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그냥 하나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터. 네, 커넥터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자부품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어떤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커넥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보다 좀 더 초정밀 커넥터라고 하는 작은 이제 전장용 쪽에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가전 쪽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장 관련된 쪽의 부품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비중이 조금씩 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뚜렷하게 실적의 변화가 나왔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커넥터하게 되면 가전 쪽이나 IT 쪽에 들어가는데 어떤 비중이 그렇게 뭐가 수익성이 높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렷하게 성장세를 작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이게 전장 부품 쪽의 변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또한 1,200억대, 그래서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50% 이상 작년 좋았던 실적 대비도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8,600억대인데 올해 보여줄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재무구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량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보율만 14,000, 15,000%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자금 여력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관련된 전자부품 쪽의 변화, 흐름들 계속 확인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은 일단 어떤 가격적인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계속 횡보하면서 압박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한국단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좀 더 다른 모습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 안쪽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상승의 압박들이 높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83,000원대 안쪽으로 해서 매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직전 고점 때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한 11만 2,500원대, 2015년도였었죠. 이쪽까지도 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어지는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는 실적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6,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한국단자, 현대위아의 대안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역시 현대위아처럼 실적이 말을 해주는 한국단자를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 전 고점이었던, 그 전에 최고점이었던 11만 2,500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명수 PB님께서 아까 알려주셨던 한원 시스템의 가격 전략도 좀 제안해 주실까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종가 16,950원 언더에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16,950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대략 한 1차 목표가는 한 15% 정도 위인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15,500원 바로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16,950원 언더로 들어가서 2만 원 목표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수 PB님은 한원 시스템, 현대위아의 대안주로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한원 시스템을 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대안주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서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평가 한 번씩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한원 시스템 어떠세요? 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앵커님이 시키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부담이 되죠. 네, 근데 한원 시스템 하게 되면 당연히 손꼽히는 열 관리 처리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네. 살짝 어떤 좀 비싸다는 느낌.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도 실적이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이제부터 보여줄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에게 한원 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 비싸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김명수 PB님은 한국단자 어떻게 보세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부품업체 중에 유명하진 않지만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현대위아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이 각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국단자와 한원 시스템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저희가 지켜보고 또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안주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또 한 주의 시작, 5월 말, 5월이 끝나고 이제 또 6월이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한마디요. 네, 5월 말입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었습니다. 앵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너인가요? 네, 근데 일단 6월 달부터 들어가는 시장과 함께 약간 변화가 된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소비재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차익 실현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경기 민감 쪽으로 다시 살짝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5월 달과 마찬가지로 6월 달도 크게 바뀌어진 게 없는 상황 쪽에서 FOMC 회의죠. 이쪽까지도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그래도 흐름들을 맞춰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5월 모두 다 함께 힘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저번 주부터 외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장에는 떠난 외인들이 확실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 것인가가 앞으로 6월 장의 시작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병수 PB님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돌아와 줄 수 있는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했는데요. 자, 김민수, 김병수, 김호수 저희 김수 트리오 월요일에 아주 좋은 앙상블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